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입으로 들어가서 코로 해서 콧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경우에도 와인을 마시면 절반 정도가 코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선입니다. 오늘은 루이 14세의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역사 채널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치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양왕이라고 알려진 루이 14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절대 왕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짐이 곧 국가다 라고 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분이 식탐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단 음식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케이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치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가 1600년 되니까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지는 못하셨겠죠. 하지만 그때도 왕의 주치의들, 치과의사도 포함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충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치아가 전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치의가 치아를 발치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발치라는 과정에서 이와 함께 잇몸뼈가 떨어져 나오면서 입과 코가 연결되는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끼면서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가까이 가려면 그 냄새를 견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치과 의사의 눈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모형을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람의 위 잇몸뼈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의 빈 공간인 거죠.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잇몸뼈와 여기 코 안에 있는 상악동의 바닥까지는 이 두께가 한 1cm에서 2c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루이 14세는 치아를 발치하면서 이 잇몸뼈가 함께 뜯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구멍이 생겨서 여기는 입이죠. 입과 코가 연결되는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입으로 들어가서 코로 해서 콧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경우에도 와인을 마시면 절반 정도가 코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약간은 좀 개인기처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신하들한테 야, 이거 멋있지? 이러면서 이제 코로 줄줄 흘러내리는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코를 막고 흥 하게 되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전혀 안 나오고 이제 귀로 뭔가 이렇게 좀 압력이 가해지는 느낌? 왜 우리가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좀 귀가 먹먹해질 때, 혹은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잠수하실 때 이퀄라이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런 상악동 누공이라고 하는데 루이 14세처럼 입과 코가 연결되게 되면은 코를 막고 흥 했을 때 공기가 입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슉 하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치과의사가 아닌 분들이 만드신 컨텐츠를 보면 루이 14세가 좀 멀쩡한 치아를 빼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많던데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문제가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멀쩡한 치아를 발치를 하다가 이런 상악동 누공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보다는 언제 생기냐 하면 신경치료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심한 충치가 있는 치아를 뺄 때, 이미 뿌리 쪽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뼈가 많이 녹아 있을 때, 이럴 때 빼고 나면 상악동 누공이 흔히 생길 수 있고요. 또 잇몸병이 굉장히 심해서 잇몸뼈가 녹았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었고, 치아를 빼는 과정에서 이 코의 바닥에 있는 얇은 막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루이 14세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했냐 하면 소작을 했다고 해요. 소작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찢었다는 것이죠. 열로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총 14번을 했다고 해요. 루이 14세니까 14번? 이렇게 루이 14세 소작은 14번 이렇게 연결되네요. 루이 14세는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취도 안 한 채로, 그때는 마취가 아직 없을 때니까 마취를 안 한 채로 치아도 뺐고, 마취를 안 한 상태로 뭐 열로 막 찢었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열로 찢는 고문이 있잖아요. 거의 고문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14번씩이나.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주치의 3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석의사로 닥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후임이 파공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수석의사인데 이 사람도 위 앞니가 까맣게 충치가 엄청나게 심했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의사도 전혀 모범이 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오늘은 치과의사의 관점에서 루이 14세가 왜 입냄새가 심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충치가 심했어도 냄새가 났을 것 같고요.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악동 누공이라는 게 생겨서 입과 코로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코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썩었을 것이고,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사에서 나타난 치과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